안녕하십니까? 인베스트 매트릭스입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달러와의 단기적인 급변동은 경상수지 같은 거시경제 변수보다는 외국인의 한국증권 투자금의 유출입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달러와의 급변동이 아닌 달러와의 추세적인 방향성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쪽의 고지사항 꼭 확인하여 주시고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와의 흐름이 2010년부터 2014년 중반까지는 1000원에서 1200원 박스권에서 움직이기는 하였으나 저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우하향의 모양새를 보여주다가 2014년 중반에 1000원 근처에서 저점을 형성한 이후 그전과는 반대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 때와 같은 달러의 급등은 아니지만 추세적인 방향성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야기시킨 원인은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그 원인을 이해하려면 달러와의 수급에 영향을 주는 국제수지 계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계정이 있는데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입니다. 경상수지는 우리가 수출하고 반대로 수입하는 그 차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본수지는 정부나 민간이 차입 등의 방법으로 외화를 도입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발생하는 달러 유출입을 나타냅니다. 셋째로, 금융계정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직접 투자이고 다른 하나는 증권 투자입니다. 직접 투자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해외에 공장을 짓던지 아니면 역으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는 것에 따라 발생하는 달러 유출입을 말합니다. 금융계정의 두 번째 항목은 증권 투자 계정인데 이것도 내국인이 해외 증권을 샀느냐 아니면 외국인이 한국 증권을 샀느냐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증권회사나 은행에 가서 미국 주식 펀드를 사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과 8년 전만 하더라도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 규모는 매우 작았고 오히려 달러화의 수급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기로 보자면 경상수지가 제일 영향력이 컸고 유출입의 변동폭으로 보자면 외국인의 한국증권 투자가 커서 달러화의 장기적인 추세는 경상수지에 의해 달러화의 단기적인 변동은 외국인의 한국증권 매수 매도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국제수지 계정의 구조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6쪽 및 7쪽에서 어떤 구조 변화가 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는 구간별로 경상수지 흑자 대비 비율입니다.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달러 유출이냐 유입이냐 그 방향성은 따지지 않고 크기만 경상수지 흑자와 비교하였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경상수지 흑자 대비 외국인의 한국증권 매수가 100%를 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사실로 보건대 그 시절에는 크기로 보나 변동성으로 보나 외국인의 한국 증권 매수가 달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치를 보면 한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가 경상수지의 100%에 육박하여 경상수지 흑자와 함께 한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가 달러 값을 결정하는 2대 변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국인의 해외 증권 매수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났는지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 12억 달러에서 2012년 200억 달러를 넘어서더니 2017년 750억 달러로 정점에 이른 후에도 증가세는 주춤하지만 600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로벌 분산 투자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수지의 4가지 계정을 다 종합해보면 달러 유입 규모가 2016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규모가 작아서 그래프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최근 4분기, 즉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는 소폭 달러 순유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달러의 공급이 추세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현재 우리 앞에 닥쳐있는 요인 및 상황들을 살펴보건대 달러의 공급보다는 수요를 자극할 요인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미중 마찰의 경우 그쪽에서 나타난 플로우를 따라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중 마찰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우리의 수출 증가율을 낮출 것이고 한국 기업의 이익을 떨어뜨려서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의 한국 증권 투자는 줄어들 것이고 또한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면 내국인들도 한국 주식보다는 해외 증권을 사려고 달러를 살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우리의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면 경상수지도 줄어들 것입니다. 경상수지나 외국인의 한국 증권 투자나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나 그 어느 면을 보아도 달러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달러와는 이전과는 다르게 박스권에서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국인의 해외 투자 증가가 달러와의 유출은 맞지만 이것이 경상수지 적자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상황을 개인이나 가정경제에 비유하자면 경상수지 적자는 제가 이번 달 월급이 500만 원인데 먹고 마시느라고 이번 달에 600만 원을 써서 적자가 난 셈이고 내국인의 해외 투자 증가는 제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었는데 미국 주식펀드에 900만 원 가입했더니 제 통장에 100만 원밖에 안 남았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달러와의 추세적인 변화, 이 상황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달러와의 추세적인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